자, 그다음에 비주얼 코텍스는 거절할 줄 먼저 몰라서 보시다시피 가장 뒤쪽 편에 우리가 옵시달로 가장 뒤쪽 편에 있다고 했고 칼카렌 서커스를 둘러싸는 부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칼카렌 서커스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접해 있는 위 아래에 있는 그 바이러스 파트 여기가 바로 1차 시각 피질이 됩니다. 여기 보면 밴드 오브 제나리가 잘 보인다 그랬죠. 이게 잘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스트라이 콜텍스라고 하는 별칭도 얘기해요. 스트라이 콜텍스.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이 칼카렌 서커스인데 칼카렌 서커스 주위에 있는 여기 보면 여기가 콜텍스에 보면은 이 라인 오브 제나리가 이렇게 보여요. 라인 오브 제나리. 근데 이런 데 보세요. 이런 데는 여기 그런 라인이 없죠. 그냥 화이트 매트 있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칼카렌 서커스 주변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에는 이렇게 라인 오브 제나리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신호를 제니클린 뉴클레우스에서 받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라테럴 헤프, 그다음에 그 메달 헤프들이 서로 이제 각각 다른 쪽에서 오게 되고, 얘네들이 이제 보면은 또 위아래 시야에서 보면은 어퍼 레티널 쿼드런트는 어퍼 파트로 가서 이렇게, 어퍼는 어퍼로 가고, 로어는 로어로 가서 이렇게 칼카렌 서커스에 이 배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시야로 보면은 슈피리어 파트는 아래로 보게 되고, 인피리어 비주얼 필드는 위쪽으로 가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보면 중심 시력일수록 뒤쪽에 위치합니다. 뒤에. 그래서 중심 시력이 뒤쪽, 그 다음에 주변 시력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를. 그 다음에 아까 컬럼나 스트럭처, 컬럼나 오가니제이션 그랬죠. 그게 우리가 센서리 콜텍스에서 우리가 봤는데, 이 비주얼 콜텍스에서는 더해요. 그래서 오큘라 도미넌스 컬럼,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컬럼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 오큘라 도미넌스 컬럼은 우리가 신호가 비주얼 콜텍스에서 보면은 우리가 FF에서 오잖아요. 입실라테랄에서도 오고 컨트롤 라테랄에서도 오고, 그죠? 그것들이 이렇게 라이트에서 오는 놈, 레프트에서 오는 놈, 라이트에서 오는 놈, 레프트에서 오는 놈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막대 모양의 이런 바들이 이렇게 뚝뚝뚝뚝 사이가 이렇게 띄어져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쪽 눈에서 오는 시그널을 트레이싱을 해서 라벨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컬럼, 하나의 컬럼처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오리엔테이션 컬럼이라고 해서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보면 레프트, 라이트인데 이게 또 보면은 특정 방향의 빛, 이렇게 빛이 이런 방향으로 서 있을 때만 자극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이 빛의 방향에 따라서 이 흥분되는 파트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컬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리엔테이션 컬럼. 그래서 도미넌스 컬럼, 오리엔테이션 컬럼 이런 거 보세요. 이게 뭐 이런 건 이제 고양이 이제 이 비주얼 콜텍스에다 이제 찔러놓고 어떤 방향의 반응에 이게 특별하게 흥분되는 세포들이 있다라는 걸 감지하는 이런 실험이 고전적으로 진행해 왔었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라이트 레프트 있고, 요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컬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에 자극되는 파트들이 이런 데 이렇게 쏙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식의 배열이 꼭 보면은 어떤 모자이크 쉐입의 이런 배열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블랍이라고 해서 특정한 효소 가지고 라벨을 해보면 이런 기둥 모양의 구조들이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컬럼나 오가니제이션, 이게 센서리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발달되어 있는 파트가 비주얼 콜텍스고, 아까 우리 그 소마틱 센스에서도 이런 컬럼나 오가니제이션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여기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라인 레프트에 있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비주얼 에어리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18, 19번을 많이 얘기하죠. 여기가 보면은 아퍼런트는 항상 세컨더리는 프라이머리에서 제일 많이 봤죠. 프라이머리 제일 많이 봤고, 여기 이제 비전 같은 경우에는 풀비나 뉴클레우스에서 오는 녀석들, 엘젠에서 일부 직접 오는 놈들이 있어요. 애퍼런트는 어소시에이션 콜텍스로 보내주거나 프라이머리 콜텍스로 보내주거나 보통 그러는데, 이 비전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로 돌아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이 어소시에이션 콜텍스로 주로 보내주는데 어디냐면 바로 이 포스테리어 파레탈 콜텍스 여기 부분하고 뭐 인페러 템포랄, 그다음에 그리고 프론탈 아이필드라고 하는 것을 보내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 포스테리어 파레탈 콜텍스는 이쪽 파트예요. 여기 여기서 웨어라고 써있죠. 웨어 루트라고 우리가 흔히 그러는데 그 어떤 이 비전 인포메이션 중에 방향, 무브먼트, 그다음 모션, 그다음에 스페이셜 릴레이션십, 공간적인 이런 것들을 주로 분석을 하는 파트고요. 또 하나 인페로 템포럴 콜텍스는 요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먼지, 그 형태가 어떻고 이런 거여서 사람의 얼굴 구별 이런 것들이 이제 루트가 가는 것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웨어 루트, what 루트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 스트림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비주얼 퍼스웃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전이 따라가는 그런 파트가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뒤에 다시 나올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히어링은 프라이머리 오디터리 콜텍스,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버스 템포럴 자이러스, 우리가 해쉬스 자이러스라고 그랬고 에리어 41, 42 얘기를 했었고, 얘네들은 인포메이션 받는 건 여러분이 이미 배웠죠. MGN에서, 그죠? 메디알 제니컬 MGB에서 양쪽에서 다 오는데 컨트롤 라테럴이 좀 더 우세한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전해주는 거는 어소시에이션 콜텍스, 반대쪽 콜텍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로도 일부 갔고, 그 외에 우리가 프론탈 아이필드니 이런 등등으로 가요. 이런 에퍼런트가 다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서는 일부 부분 아퍼런트, 에퍼런트가 중요한 파트는 있어요. 근데 아퍼런트는 여러분 중요하죠. 어디서 오는지는 최소한 아셔야 돼요. 에퍼런트는 여러분 이런 비주얼 콜텍스를 생각하실 때, 아니 여러 가지 이런 콜텍스를 생각할 때 에퍼런트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다음에는 세컨더리 아니면 어소시에이션 콜텍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서는 레시프로칼로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에어리어를 간다. 그 다음에 보면 어소시에이션 에어리어가 있는데 그 어소시에이션 에어리어 중에 하나가 워니캐스 에어리어예요. 워니캐스 에어리어. 바로 언어 중추였죠. 센서리 스피치 셀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앵귤러하고 수프라마지널 자이러스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앵귤러 자이러스하고 수프라마지널 자이러스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얘네들이 읽기 쓰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읽기 쓰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 특히 이 앵귤러 자이러스가 망가지면 여기 써놓은 것처럼 디스그라피아, 쓰기 곤란증, 못 써요. 그러니까 뭘 아는데 자기가 그걸 표현하는 게 글씨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쓰기가 곤란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여기 앵귤러 자이러스가 손상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어소시에이션 콜텍스가 망가지면 역시 청각 인식 불능증, 그래서 어떤 소리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런 걸 우리가 에그노시아, 역시 오디터리 에그노시아. 에그노시아 하면 감각을 인식을 못하는 걸 우리가 에그노시아예요. 그래서 아까 텍타일 에그노시아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디터리 에그노시아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전 41, 42 이쪽에는 보면 이런 주파수에 따라서 이런 그 분포들이 또 역시 다 정해져 있어요. 그에 맞게 돼 있고, 여기를 통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쪽에 있는 워니캐스 여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프라마지널 혹은 앵귤러 자이러스 있는 이런 리전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아쿠에파시컬루스라는 걸 타고 나서 브로카스 에어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오디터리 센터와 관계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테이스트는 이게 이제 교과서마다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테리어 인슐라 콜텍스. 여러분 인슐라 콜텍스가 이렇게 우리가 오포클롬이라고 하는데 덮여 있다고 그랬었죠. 오포클롬이 프론탈, 파리에탈, 템포럴 오포클롬이 있었고 덮여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벌려보면은 우리가 센트럴 서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안테리어 파트하고 포스테리어 파트가 있었죠. 그래서 숏 자이러스, 롱 자이러스가 있었고, 그중에 이제 그 안테리어 인슐라 파트에서 요 프라이머리 커스테리터리 센터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에어리어 43, 44, 45보다 더 뒤에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여기가 뭐 하는 에어리어였어요? 소마틱 센서리 센터였죠. 거기에 맨 아랫부분, 여기도 일부에서 요 테이스트 감각을 얘네들이 느낀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얘네들의 루트는 여러분 이거 알죠? 테이스트버드 거스테이틀리 누클레우스를 거쳐서 센트럴 테그멘탈 트랙을 통해서 VPM으로 올라가고 얘네들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슐러 콜텍스죠? 인슐러 콜텍스. 그리고 이제 43번에 실제 해당되는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요 부위에서 테이스트 센스를 이루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베스티뷸러 펑션도 여기 이제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흔히 여러분 알아두시는 걸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포스테리어 인슐라 콜텍스. 아까 인슐라의 안테리어 파트는 테이스트, 포스테리어는 요 베스티뷸러 펑션. 그리고 일부 슈피리어 템포럴 자이러스 일부에서 이 베스티뷸러 펑션을 디텍한다. 근데 얘네들은 베스티뷸러 펑션은 일반적으로 라이트 사이드 도미넌스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라이트 사이드 도미넌스, 즉 오른쪽에서 요거를 메인으로 감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죠. 라이트 사이드 도미넌스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올팩션은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한 피리폼 콜텍스, 피리폼 로브 혹은 피리폼 콜텍스, 엉크스와 그 위쪽에 있는 일부 이건 라이나 서커스의 메디알 파트에 있는 뭐죠 이게 파라이프컴팔리아스 일부 앞쪽은,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오비토 프론탈 콜텍스의 일부 여기를 합쳐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티칼 모터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는 여러분 프리센트럴 자이러스 에어리어 4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앞 운동 영역이 프리모터 콜텍스가 있고 서플리멘터리 콜텍스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가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고 여기 보면 프리모터가 이렇게 에어리어가 두 군데로 나뉘는데 특히 여기 메디알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 이 안쪽 변에 있는 여기 부분이 뭐에 해당하냐면 바로 이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어리어. 서플리멘터리 모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이 아이필드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이필드가 에어리어 8 돼 있죠. 에어리어 8은 어디냐면 이 프리모터 콜텍스가 보통 에어리어 6 얘기하거든요. 6 그리고 8의 일부. 그러면서 여기 보면 프론탈 아이필드 에어리어 8은 미들 프론탈 자이러스에 속해요. 즉 여기 보면 8이 슈피리어 프론탈 자이러스하고 미들 프론탈 자이러스에 같이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이 중에 여기 미들 프론탈 자이러스에 속하는 에어리어 8 파트가 프론탈 아이필드예요. 프론탈 아이필드는 뭐냐? 여러분들이 제가 판서를 할 때 의도적으로 그 글씨를 따라서 쭉 퍼스하는 인텐셔널하게 여러분 발런터리하게 쭉 아이 무브먼트를 일으켜서 따라가는 그걸 지시하는 데가 바로 이 프론탈 아이필드입니다. 프론탈 아이필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토 스피치 센터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요. 자, 이걸 조금 한번 좀 더 살펴보면 프라이머리 모토 콜텍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엑스큐션이에요. 운동을 실행하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보면 아퍼런트는 어디서 오냐? 이 덴테인 뉴클레스. 덴테인 뉴클레스 어디에 덴테인 뉴클레스예요? 세리벨룸. 세리벨룸에서 파이널 이 프라이머리 모토 콜텍스로 와서 드디어 이제 피라미달 트랙을 통해서 이 스파이널 코드까지 신호를 주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인풋이에요. 요거. 그리고 얘네들이 이 서플리멘터리 모토 콜텍스로부터도 신호를 받고 소마틱 콜텍스로부터 신호를 받아요. 아까 소마틱 콜텍스도 일부 나섰고 요 서플리멘터리 모토 콜텍스는 왜 얘한테 신호냐? 얘네들이 모토 플래닝을 해줘요. 모토 플래닝을. 그 플래닝 시그널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여기로. 자, 그래서 에퍼런트는 피라미달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얘네들이 코티코 스파이널도 만들고 코티코 불바트랙도 만들죠. 응? 프로젝션 파이브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요 에어리어 4에서 나가는 얘가 한 30% 되고요. 프리모토에서 나가는 녀석이 한 40% 되고요. 30%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소마틱 콜텍스에서 나가는 녀석이 한 40% 돼요. 그래서 소마틱 콜텍스에서는 거기에 정말 적절한 이 신호가 가는 그런 것들을 정보를 같이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시스템 구성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시작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나타난 서플리멘탈 모터 콜텍스인데 요걸 보세요. 요게 재미난 슬라이드인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까딱까딱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활성화되는 패트를 찍어보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모터 콜텍스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서를 이렇게 차례차례로 움직이는 이런 운동을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딱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소마틱 모터 콜텍스가 서플리멘터리 모터 콜텍스가 같이 활성화돼요. 서플리멘터리 모터 콜텍스가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일부 프리프론탈 콜텍스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내가 운동은 하지 않고 대신 상상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요걸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상을 하면 여기만 활성화. 서플리멘터리 모터 콜텍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서플리멘터리 모터 콜텍스의 기능은 플래닝이다. 모터 플래닝이다. 어떤 순서대로 움직일 것인지 근육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운동이 불가능해요. 아주 부적절한 운동이 일어나요. 프리모터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히스톨로지컬리 보면은 프라이머리랑 비슷한데 이 배츠셀 같이 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그 모터 뉴런에 다이렉트하게 큰 신호 전해주는 이런 게 없다는 거고요. 얘네들은 이 감각 자극하고도 관련돼서 이런 운동할 때 중요하고, 또한 얘네들이 어떤 운동을 하다가 이 운동이 급격히 변할 때, 이럴 때 관여될 때 얘네들이 근육 조절을 코디네이션, 머슬 코디네이션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프리모터가 특히 이제 망가졌을 때 우리가 아프락시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행위가 좀 부적절하게 일어나는 그런 행위 상실증 얘기를 하는데 아프락시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크게 여러분 모터 그러면은 세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코르티칼 에어리어가 있고 세리벨룸이 있고 베이잘 갱글리아. 그래서 특히 이제 막상 실행을 할 때는 이 세리벨룸에서 모터 콜텍스를 가서 모터 콜텍스에서 바로 내려가는 이게 이제 결국 나중에 가장 큰 파이널이고, 이 베이잘 갱글리아는 이런 프리프론탈 콜텍스라든지 이 서플리멘터리 모터 콜텍스하고 서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코디네이션, 플래닝 뭐 이런 것들, 이런 톤 조절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죠. 세레벨룸은 아주 파인한 조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또 그런 파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티칼 아이필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아까 하나 잠시 말씀드렸던 이거 에어리어 8은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에어리어 8이 이렇게 생겼었죠. 요 에어리어 8이 이렇게 생긴 중에서 이 미들 프론탈 자리에 속해 있는 요 에어리어, 요게 에어리어 8이고 여기가 프론탈 아이필드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뭐냐면 이 파레토 옥시피탈 아이필드가 있는데, 요 파레토 옥시피탈 이 아이필드는 혹은 포스테리어 파레탈 아이필드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뭐냐면은 사카링 무브먼트, 스무스 펄스, 그다음에 리플렉스, 이거는 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아이 무브먼트. 그래서 균형과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고개가 이렇게 가면 눈은 아이 무브먼트는 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또 기차의 창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화면이 이렇게 쓱쓱 옆으로 지나가는 따라서 눈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등등의 거. 그다음에 뭐가 뭐 이렇게 뭐 반사적으로 눈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작동하는 게 요 포스테리어 파레탈 아이필드예요. 파레토 옥시피탈 아이필드. 그다음에 이제 이 서플리멘터리 아이필드는 여기도 역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그런 사카딩 무브먼트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치는
아까 여기 보면 서플리멘터리 모터 콜텍스의 역시 앞부분에 얘네들 위치가 되어 있어요. 팔레탈 아이필드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랭귀지인데 랭귀지는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알지만 왼쪽에 도미넌스가 있다. 이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개의 중축 워니케 에어리어하고 브로카즈 에어리어 두 개가 중요하다. 그 워니케 에어리어는 흔히 에어리어 22하고 앵귤러 자이러스 일부. 그래서 이해와 관련되고 특히 요 슈피어 템포럴 자이러스 여기 에어리어 22는 스포큰 잉글리시. 왜? 얘는 아까 41, 42 프라이머리 오디터리 콜텍스의 바로 옆쪽이에요. 그래서 이 특히 결정하고 대신에 앵귤러 자이러스는 리튼 잉글리시, 리튼 랭귀지라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잘못되면 아까 뭐라 그랬죠? 디스그라피아, 쓰기 곤란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이 망가지면 수용 언어 상실증, 그래서 리셉티브 아파지아, 잘 그래요. 리셉티브 아파지아. 이게 실어증인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말을 해보면 대화를 하죠. 근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동문서답한다 그랬죠. 그래서 플루언시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논리도 있고 말을 잘해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죠. 가끔 동문서답하는 친구들 있죠. 그 다음에 브로카즈 에어리어. 이거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44, 45번 에어리어고 요 워니케스 에어리어에서부터 요 아쿠에 파스클루스를 통해서 브로카즈 에어리어까지 오는 그런 루트를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이제 모토 아파지아. 그래서 얘네들은 말 그대로 진짜로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을 못하는 거. 여기 에어리어. 여기 워니케 에어리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그림이 혹시 언어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항상 왼쪽 뇌를 그립니다. 오른쪽 뇌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왼쪽 뇌에서 항상 설명을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그 루트를 여기는 뭐냐면 여기 보면 1번에서부터 출발했죠. 즉 뭐냐 지금 리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이 책을 읽고 느낌을 이걸 책을 읽은 다음에 뭘 반응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출발. 비조 코텍스에서부터 어소시에이션 코텍스 넘어가고 여기에 있는 이 워니케스 에어를 넘어가고 거기 아쿠에 파이버를 줘서 브로카스 에어를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로 우리가 포네이션을 할 수 있는 근육을 움직이는 그쪽까지 모토 코텍스로 신호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쿠에 파스클루스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고 여기에는 뭐냐면은 전도성 언어 상실증이라 해서 이 여기 이 센서리하고 모터하고 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이 길이 망가져요. 이럴 때도 언어 상실증이 와요. 이럴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레피티션이 안 돼요. 반복이. 따라해 보는 건 안 돼요. 따라해 보는 거. 그런 게 안 돼요. 이거 왔다 갔다. 그다음에 뭐 프리프론탈, 그다음에 이런 그 수프라 마지널 자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난도미넌트 헤미스피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언어는 레프트 헤미스피어 도미넌스라고 했는데 라이트 헤미스피어가 망가졌어요. 똑같은 일. 예를 들어서 라이트 헤미스피어에 워니케스 에어리어가 망가지잖아요. 그럼 말의 억양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야! 그러고 막 소리 내는데 뭐 놀라는 거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뉘앙스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그 말의 억양을 이런 인토네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 못하고 또 하나는 얘 그 브로카스 에어리어가 망가지면 막 화가 나도 야 이 새끼야 막 이러고 모노토너스 톤이 그대로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아프로소디아라고 해요. 아프로소디아. 그래서 이 다른 언어에 손상이 있는 건 아닌데 단음조예요. 음조가 그렇게 그런 것들. 여기 보면 브로카스 에어리어, 워니케스 에어리어, 이 글로벌은 완전히 망가져서 다 망가진 거. 컨덕션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레피티션이 안 돼요.
다른 것들은 비교적 다 유지가 되는 거를 디시션이 안 돼요. 브로카스 에어리어는 일단 말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워닝캐스 에어리어는 플루언시는 유지되는데 다른 경우.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또 어떤 사람의 증상을 보고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 브로카가 발견했던 이 바로 이 브로카스 에어리어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워닝캐스 에어리어를 표현해주고 다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하이어 코티컬 펑션에서 이제 어소시에이션 콜텍스입니다. 이 어소시에이션 콜텍스에서 우리가 커그니션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커그니션, 우리가 인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또 외부 자극, 그다음에 내부 동기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반응이 돼서 이걸 이해한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고 행동에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들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커그니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커그니션, 그 다음에 이 어소시에이션 콜텍스는 다양한 연결이에요. 콜티코 콜티칼, 혹은 그 아래에 있는 서브코티코 콜티칼, 등등. 하여튼 엄청나게 다양한 연결을 가지는 게 특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콜티칼. 복잡하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프리프론탈 콜텍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번 나왔지만 흔히 여기 90, 11번 바로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 얘네들은 다양한 멀티모달 센서리, 모토, 인빅 다 하여튼 많다. 그럼 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커넥션이 오히려 복잡할 거 없죠. 얘네들이 이제 기능이 뭐냐? 바로 이제 퍼스널리티, 우리 개개인의 개인다움을 유지하게 하고, 바로 소셜 비헤이비어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추상적인 사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프리프론탈 로보토미, 그래서 여기를 이제 날리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19세기에 이제 철도 노동자였던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상당히 이 영국 사람인데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폭발 사고 때문에 이러한 레일 관계된 공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빼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인텔리전스의 변화는 없어요. 인텔리전스의 변화는 없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꼼꼼하고 차분하고 이랬던 사람이 굉장히 어떨 때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부적절한 화 같은 걸 주체를 못하고 제어가 안 되고 이런 이제 증상들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있는 이 프리프론탈 파트에 있는 뇌의 기능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생활 영향이라든지 개인의 그런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파트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템포럴 어소시에이션 콜텍스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 복잡한 자극을 인지하고 확인한다 그랬는데, 아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비주얼 콜텍스에서 어소시에이션 콜텍스를 넘어갈 때 하나가 좀 위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파트, 하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위에 올라가는 파트를 우리가 웨어 스트림, 그리고 아래 넘어가는 거를 워 스트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웨어 스트림은 주로 공간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했고, 아래로 넘어가는 워 스트림은 말 그대로 이게 뭔지. 그 중에 특히 이 템포럴 중에 여기 보면 옵시프트 템포럴 자이러스 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망가지게 되면 프로소파그노시아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그림이 아주 기가 막히죠. 얼굴에서 여기 툭 떨어나는 그림인데, 몰라요 얘가 누군지. 내가 심지어 제가 저희 어머니를 만나도 얼굴을 봐서는 누구세요? 근데 말씀을 하시면 어머니네 알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인식을 못해요. 그런 부분이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보면은 옵시피토 템포럴 메인 보면 여기 일부 보면 링걸하고 파라이포캄팔 자이러스 들어가는데, 흔히 요거보다는 좀 라테랄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조금 잘못됐어요. 그림은 이렇게 그리라고 말해요. 좀 더 이렇게 바깥으로. 여기도 그렇죠. 여기 보면 파라이포캄팔 자이러스 옆에 있는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옵시피토 템포럴 자이러스에 해서 보면은
거기에는 페이셜 레코그니션 에어리어가 있어서 이렇게 망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또 하나 이 파레탈 어소시에이티드 코텍스, 지금은 템포럴 파츠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물이나 뭐 혹은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특히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는데, 이 파레탈 어소시에이티드 코텍스는 이 공간의 아주 그 인식에 되게 중요하고, 얘네들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right dominance가 있어요. right dominance. 아까 랭귀지는 left dominance가 있었죠. 이게 right dominance가 있어요. 그래서 파레탈 코텍스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간에서의 물체 혹은 자기 신체에 있어서도 자기 그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특히 오른쪽이 중요하고, 이게 망가질 경우에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컨트라라테럴 니글렉트 신드롬이라고 해요. 컨트라라테럴 니글렉트 신드롬. 그래서 오른쪽 파레탈 어소시에이션 콜텍스가 망가지면 왼쪽을 무시해버려요. 왼쪽에 있는 스페이스.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시각 테스트 멀쩡해요. 근데 왼쪽을 무시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망가지면 이렇게 그림을 요걸 딱 보여주고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요. 오른쪽이 망가졌잖아요. 왼쪽에 있는 거를 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기만 그려요. 그래서 사람을 딱 만나면 이 사람을 딱 이런 그 그림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요 얼굴만 기억해요. 아, 되게 잘생긴 사람, 아주 핸섬한 사람, 이렇게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걔네, 이 파레탈 어소시에이티드 콜텍스의 기능이 이런 그 도미넌스를 가지고 여기 이제 이런 부분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레브럴 도미넌스인데 보면 이게 이 브로카가 역시 다스랑과 함께 왼쪽 대뇌 방구가 옛날에는 그냥 우세한 대뇌 기능을 갖는다 이랬어요. 왼쪽이 무조건 우세하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헤미스피어마다 좀 더 우세한 기능을 갖는 영역이 있더라. 지금 우리 나온 게 뭐뭐 있었어요? 랭귀지하고 바로 공간의 이해.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레프트 헤미스피어는 흔히 컴프레hension, 이해라든지 특히 이제 랭귀지, 그다음에 수, 이런 분석 이런 기능을 우세하다고 했고, right은 non-verbal perceptual task에서 특히 이제 스페이스에 대한 시간 능력 이런 것들이 우세하다 이렇게 알려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플릿 브레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재밌냐면 이 코퍼스 칼로즘을 부득이하게 잘라주는 수술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 시저가 아주 심한 사람들 옛날부터 그 아무것도 이제 브레인에 대해서 많이 몰랐을 때 시저가 심한 사람들은 뭔가 고쳐주고 싶었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하여튼 뭐 옛날에 별짓을 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코퍼스 칼로즘을 잘라주는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의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시야를 반으로 딱 하고 이 사람한테 요 점을 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야가 이제 오른쪽은 요걸 볼 거고 왼쪽은 요걸 볼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지금 뭐가 보이냐 그러면 말을 할 때 요 두 개가 다 분명히 여기 화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링을 링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입니다. 이거를 몰라요. 이거는 인지를 못해요. 언어로 얘기할 때는 인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왼쪽 뇌가 우세하게 말을 할 때는 우세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 그 써있는 글자의 것을 물건을 집어보세요 그러면은 키를, 왜냐면 right dominance 그래서 이 핸드 관계되는 그 관련해서 그 지배할 때 모션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또 공간에 대한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우세합니다. 그래서 집어들 때는 키를 집어들어요. 이런 게 이제 스플릿 브레인.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노멀 브레인에서는 이거 딱 이렇게 여기다 나이트 써주면은 이 사람이 지금 당연히 읽고 뭐가 써있는지 나이트 읽죠. 이게 보면 파셜 스플릿이라고 해서 이 칼로즘의 일부를 이렇게 딱 잘라주게 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 나이트라는 걸 봤어요. 인지는 했어요.
근데 여기 랭귀지로 안 넘어가요, 잘. 그래서 이게 뭔데 단어가 이게 탁해서 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여기 내가 기억에 뭔가 있는 내가 아는 글자인데 어? 내가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보면 이미 나오죠. 아주 고대 이런 갑옷 같은 거 입은 투구 쓰고 이런 사람들이 말 타고 이렇게 싸우는 그러다가 나중에 답을 얘기하거나 이걸 못하고 근데 그 단어가 안 떠오르죠. 이런 현상. 그 완전히 잘 되는 거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인지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 넘어가서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프트 브레인 펑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이 헤미스피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다행히 시간은 이제 조금 빨리 끝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아마 랭귀지나 이런 쪽 관계돼서 아마 그 신경과 선생님이 들어오시는지 신경외과 선생님이 들어오실지 모르겠는데 세레브럴 헤미스피어 관련돼서 이제 아마 클리닉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텐데 오늘까지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나토미 관련된 그런 것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내일 실습하고 모레부터는 영상의학하고 이제 생리학에서 또 리피트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비교적 놓쳤더라도 이제 또 배우고 나면 더 많은 것들이 이제 기록이 더 많이 남으실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좀 많이 자꾸 대내고 공부를 해놓으시면 훨씬 수월하고요. 신경은 이렇게 한번 해서 연결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게 정확해요. 그래서 신경과가 어떻게 보면 재밌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더 많이 알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어디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게 연결을 해서 유추하고 커넥션을 알면 진단을 정확하게 해낼 수가 있어요. 어디 부분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 충분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여러분 할만해요. 할만하고 그렇게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대신에 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은 조금 좀 자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좀 공부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 여러분 실습이 있죠. 근데 보니까 실습 진도를 사실 많이 여러분들이 못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은 내일 정확하게 9시부터 시작합니다. 네, 9시부터 시작하는데 본래 이제 8시부터 그 시간이 돼 있는데 본래 그 오전에 하루 종일 실습일 때는 이제 9시부터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신 8시 45분까지는 전부 해서 좀 가능하면 입시를 하세요. 그리고 50분에는 출석을 정확하게 부르고 못해도 9시에는 바로 실습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첫 시간에 진도를 많이 못 나가셨더라고요. 제가 인수인계 받기로는.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우리 조 교수님 두 분도 미국의 학회 발표하러 갔고 임용 교수님도 가셨고 이제 신경외과 교수님들이 두 분인가 세 분 정도 같이 오시긴 할 텐데 저랑 같이 여러분들 같이 실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 순간순간 좀 잘 따라와 주시지 않으면은 양을 그 실습을 다 끝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일 8시 45분까지는 좀 다 정리하고 입시를 하는 걸로. 아셨죠? 네. 뭐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8시부터 해요? 8시 45분까지는 꼭 와서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내일은 대신 중간에 쉬는 시간 한 번만 가지고 어차피 1시까지 진행을 해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물어봤더니 제가 듣기로도 지금 손에 분리해 놓고 겉구조만 보신 거죠, 그죠? 혹시 브레인의 세레브럴 콜텍스에 메닝지스는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자이러스 서커스까지는 봤나?
센트럴 서커스, 프리센트럴 자이러스, 포스트센트럴 자이러스 이런 것들은 구별해 봤어요? 그것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뭐 한 거죠? 메닝기스랑 그런 것들 본 다음에 미드 브레인 레벨에서 브레인 스템하고 그 세브럴 헤미스피어하고 분리해 놓고 그다음에 손에까지 잘라 놓고 그 끝. 혹시 그러면은 브레인 스템의 겉구조들은 봤어요? 미드 브레인 그 자르고 나서 거기에서 레드 뉴클레우스하고 서브스탄시아 나이그라까지는 봤어요? 오케이. 그 아직 폰스를 안 잘라봤죠? 폰스를 안 잘라봤고 역시 세레벨룸도 헤미컷도 안 해봤고 트랜스버스 섹션도 안 해서 딥 뉴클레우스도 아직 안 봤고 그죠? 오케이 알았어요. 내일 봐요. 수고했어요. 항상 레벨이 걸릴지라 서브센스 나는 안 봤어.